안녕하십니까, 끼많은 남자 끼만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매력적인 여자라고 할지라도 좋은 남자 보는 눈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트 폭력남, 집착 의심병 환자남, 바람둥이남, 허세 사기꾼남, 싸튀남, 무책임남 등 이 중에 한 놈한테만 걸려도 당신 인생이 망하는 길을 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이놈들 사이에서 애까지 생겨버린다면 진짜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도 어느 한순간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미혼모가 되거나 데이트 폭력과 이 살해 위협에 시달려 모든 걸 잃어버리는 비극의 여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놈들이 대부분 매력적인 남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남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좋은 남자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별을 하게 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좋은 남자 구별하는 방법 딱 2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야, 너도 연애할 수 있어. 자, 첫 번째 요건은 뭘까요?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남자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행동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까지를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연애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원치 않았던 임신이죠. 스킨십의 쾌락은 잠시 달콤하지만 아기를 갖게 된다면 그날부터 당신은 그 생명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아내에게 나 아기 가진 것 같아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참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서 직업도 새로 바꿔야 됐고요. 경제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다시 밑바닥부터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부가 똘똘 뭉쳐도 아기 하나를 양육해내는 거는 어렵고 버거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무책임하게 나오거나 잠수를 타버린다면 여자 혼자 돈 벌고 아기까지 키운다는 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되고 비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은 불법이라 하기 힘들고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게 되더라도 그 후유증이 분명히 남습니다. 또 아무리 성적으로 이 개방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가 중절 수술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클 겁니다. 나중에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 남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그 남편과 산부인과를 가야 할 때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평생 불안감에 시달려야 될 수도 있죠. 후유증과 그 불안함 또 죄책감까지 평생을 시달려야 하는 건 참으로 불합리하게도 100% 여성분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든지 확실한 피임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기가 생겼을 경우에 남자친구에게 인생 끝까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꼭 양육비를 받아내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조차도 결혼식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철저하게 피임을 하고 혼인신고조차 미루는지 그 이유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너도 연애할 수 있어. 자, 2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자, 2번째로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주는 남자인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매너는 반드시 지켜주는 남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보다 힘이 약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남자를 만나고 계시다면 깊은 관계로 가기 전에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걸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사람들도 연애 초반에야 자신이 잘 보여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잘 대해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의견 대립이나 갈등이 생기면 바로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거짓말, 욕설, 자해, 협박, 폭력 등을 일삼고 당신이 자신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들 앞에서나 직장까지 찾아와서 온갖 진상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과 뒤늦게 이별을 할 때도 당신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차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신은 헤어지고 싶은데 이런 놈들이 집착하게 되면 정말로 별일을 다 겪게 됩니다. 스토킹, 납치, 협박, 강간, 스킨십 동영상이나 사진 유포, 당신의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남자에게 성관계 사실 폭로, SNS를 통한 거짓말 유포 등 온갖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하면서 당신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며 끝까지 괴롭힙니다. 나중에는 이 살해 위협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진짜 말 다 했죠. 이런 놈들이랑 깊숙하게 잘못 엮이면 그냥 당신 인생 완전히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 당신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남자와 만나게 되었다면 그래도 그 남자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본적인 매너는 반드시 지켜주는 사람인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또 당신이 그 사람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기회를 봐서 우리가 이별하게 되면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만약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남자 만난다고 하면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살짝 물어보세요. 보통 남자라면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날 것 같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놈을 죽여버리겠다.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해주겠다. 이런 극단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 남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은근히 협박하는 놈들이 앞에서 말한 그런 부류의 남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격지심까지 있는 남자라면 제가 길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만약 당신이 그런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능하면 빨리 그 남자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야, 너도 연애할 수 있어. 매력적인 남자라고 해서 다 사랑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남자가 책임감 있는 남자인지, 또 언제나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매너는 반드시 지키는 남자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만약 그런 남자가 아니라면 결단력 있게 정리할 줄 아는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놈의 매력에만 눈이 멀어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컷!